네, 안녕하세요. 확률론과 미분기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횟수를 카운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은 두 번째니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생각이고요. 저번에 봤던 노트 1의 뒷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노트 2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노트 2를 한 주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트 3가 뭐 노트 3를 안 만들어도 될지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시죠.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가 막 이것저것 늘었어. 아, 여기 우리 거 이거 같아요.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네, 이거죠. 여기서 한참 얘기했었죠. 네, 다들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녹화 들을 때 그 카메라 세팅이 갤러리가 아니었어가지고 떠들 때마다 저만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무튼, 네. 태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셨네요. 네, 저희, 지난번에 이제 못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거 커브 얘기 조금 음, 봤고요. 네. 이 뒷부분을 아직 다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이 첫 번째 노트의 뒷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두 번째 노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 이거 1학기 때 가르쳐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네네네. 저희 학교에 전공자가 없어서 제가 그 4학년 미분기를 가르치거든요. 어, 저, 그래서, 네, 이거 많이 왜, 배워야 됩니다. 네. 왜 팔로우가 안 꺼지지? 잠시만요. 아, 스타 여기 있구나.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던 게 그 곡선의 DNA 여기 얘기하다가 이제 그 곡선의 공률은 외재적이다 이 부분 얘기를 좀 많이 못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죠.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곡선의 DNA? DNA 표현 참 좋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는데 스스로 아무튼 저희 그 개인적으로 네. DNA라는 게, 네, 오피셜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온 건가요? 네, 제가 쓴 저는, AI가 만들어낸 터입니다. 네. 네. 저는 뭔가 DNA 해가지고 뭐 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제가 쓴 AI가 이렇게 멋들어진 말을 저게 만들어줘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어, 약간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은 이 곡선의 중요한 정리가 딱 그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풀리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기하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네. 이런 스토리를 많이 보실 거라는 거. 네.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하학 상상을 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코멘트를 좀 드렸고, 곡선 분류하기 요 얘기했고, 네, 이제 곡선의 공률은 외재적이다. 음. 네, 이거 좀 재밌었죠? 아닌가? 네. 굽어집은 본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와, 이 말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사고 실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미의 관점. 이 비유는 어떠신가요? 비유는 저는 책에서 좋았습니다. 네. 책에서 종종 보던 비유라서 좋았습니다. 뭐, 익숙하신가요? 음, 개미로 보는 비유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저는 음, 그 굽어짐은 본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냥 좀 철학적으로 느껴져서 그쵸? 막, 예. 네, 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저게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여기서 회피 살짝 하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쓴 말은 아닌데요. 적어도 곡선에서는 이제 그,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이제 정말로 곡선만 존재한다면. 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개미의 관점, 우리의 관점, 뭐 결론 도출, 이런 거 그래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이 5-2가 사실은 수학적인 부분이죠. 네. 등거리 사상.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증명으로 내재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는 아이디어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재적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리, 거리가 보존되는 맵에 의해서 맵을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을 내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내재적이라고 말할 때 좀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정의가. 내재적이 무슨 뜻이야? 그죠? 네. 근데 이 등거리 사상을 가지고 내재적이라는 말을 정의를 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등거리 사상을 가지고 내재적이라는 말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재적인 거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뭐 이미지는 그렇죠. 이제 그, 아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각점의 그, 내적이 보존되는 경우, 내적이 보존되면은, 우리는 이게, 기하학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 네. 뭐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 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불편한 점이라던가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사실 뭔가 저희가 거리에 대한 뭔가 이제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어도 뭔가 거리를 재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 사실, 여기에서, 사실 1차원에서는, 그 절대값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제 약간 그 R2에서만 생각을 해도 뭔가 유클리디안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맨하튼 거리를 잡는다거나, 뭐 이런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뭔가 바로 보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음, 가령 뭔가 맨하튼 거리 같은 경우는 곡선 위에서 정의가 되나? 뭔가 이런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음, 약간 그런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제를 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의 거리를 다르게 주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게 키죠. 제가 같은 집합이라고 한 게 키죠. 거리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게 공간이에요. 거리까지 포함한 게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까 그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미분기하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이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통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집합에는 아무 구조가 없잖아요. 집합은 대체적으로 카디널리티 말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집합은 아무 구조가 없고요. 근데 거기에 뭔가 구조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분기하의 이제 주된 오브젝트들은 대부분이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해서 리만 매트릭 그런 수학적인 구조가 어떤 그 공간 셋 위에 주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합에다가 매트릭을 다른 거를 주잖아요. 그럼 걔네는 일단 다른 거예요. 공간으로서. 네. 일단은 다른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우연찮게 그 두 개가 그 같은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하는 경우. 둘 사이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집합에다가 여러 가지 거리를 줄 수 있는 이그젬플을 보셨으니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거리를 픽스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뭐 거리를 너무 많이 말하네. 아무튼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네, 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공간입니다. 거리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약간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뭔가 이제 그 다른 거리를 써도 그러니까 같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약간 아이소메트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 맞나요? 이해한 바가 맞는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네, 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이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네, 그 약간 음, 어떤 뉘앙스였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합을 주고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요. 음.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네. 거리를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안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중간에 막 알고 보니 똑같은 거리를 정보를 주는 녀석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음. 예, 그런 걸 이제 아이소메트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뭔가 상수배하더라도 뭐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간 그, 그 뭐 한 점 기준으로 약간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떨어져 있는 정도 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아, 아니, 걔네는 진짜 다른 거. 걔네는 진짜 다른 거고요, 거리가. 음. 네. 걔네는 진짜 거리가 다른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괜찮은 예제가?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다가 거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치면은 그 직선 구간에서 절대값으로 잡지 않고 뭔가 제곱으로 잡아도 같은 걸 보일 수가 있나요? 걔네는 달라요. 다른가요, 예, 그것도? 걔네는 다른 거리예요. 예. 걔네는 이 점에서 저 점까지 숫자가 다르잖아요. 예. 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음. 지금 막 좋은 예제가 안 떠오르네요. 예, 뭔가 이렇게, 어, 저기, 그러면, 네, 저기, 집합이 그럼 주어져 있을 때, 네? 거리를 재는 방법은 유니크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걸 아니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공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거리까지. 거리까지. 유니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 그러면은, 전에 물어본 것 중에서, 그러니까 L1 디스턴스하고 L2 디스턴스가 같지 네. 않은 게 그 스퀘어 루트로 주는 것이 스무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소메트리가 안 되는 아, 거예요? 스무스하지 않아서? 그,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음. 스무스하지 않아서는 아니고, 왜냐하면 원투원으로 생각하면 스퀘어 루트가 아이소메트리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R2에서. 또 유클리디안 매트릭은 다 저거 이퀴밸런트고요. 이퀴벌런트 이퀴밸런트랑 하죠. 아이소메트리가 다르죠. 네. 근데 지금 아이소메트리가 거리를 보존하는 건데 네네. L1 매트릭 G1, L2 매트릭 G2라고 했을 때 그 스퀘어 네. 루트 사사각을 아이소메트리로 줄 수 있지 않아요? 아이소메트리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왜 네. 그렇죠?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음, 두 전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보존하는데 곡선 거리는 보존 안 할 것 같네요. 아니 네, 되지 네. 않아요? 그거 완전 바이 데피니션인데 왜냐면 스퀘어가
저 벡터의 거리 스퀘어가 길인데 그걸 스퀘어 루트를 씌워버렸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그 동일한 셋에서 동일한 셋으로 가는 음, 아이덴티티 맵은 아이소메트리가 아니죠. 왜 아니죠? 그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르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맵은 아이소메트리가 아닌데 아이덴티티 맵인데 잠깐만요. 그렇죠. 네. 근데 스퀘어 루트는 그 아이덴티티 맵이 아니잖아요. 스퀘어 루트 맵은 아이덴티티 맵이 아니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게 아이소메트리가 아마 아닐 겁니다. 조금 이제 네네네네. 보이려면은 조금 주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드시 아이덴티티를 줘야 되는데, 아이덴티티가 아이소메트리 아니라는 거는 당연하니까. 음. 그러네요. 네네. 네. 거기 그 아, 죄송한데 아이덴티티 맵이 아이소메트리가 아니라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모르셔도 있을까요?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그거는 그냥 그 R1에서 0하고 1 사이가, 0하고 2 사이가 아이덴티티 맵에 의해서 거리가 여기선 2인데 스퀘어로 재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보존되려면 2가 보존된다는 뜻인데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2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맞죠? 근데 네. 이제 김은정 선생님이 그 L2랑 이쪽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제가 많이 없을 거라서. 네. 그냥 네. 스퀘어 어, 디스턴스를 L2라고 그냥 제가 잘못 아, 말을 해버렸어요. 아, 보통 네.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네. 초심자셔가지고. 네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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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많이 볼 거거든요. 공부하실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 하나만 더 보시면. 물어볼게요. 네네. 아이소메트리의 조건에 스무스니스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그 레귤러리티는 뭐에 맞춰야 돼요? 아,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리의 조건 중에, 음, 그 디페모피즘이 디피오모피즘. 걸려져 있어요. 네. 디퍼런셜 매니폴드는 디피오모피즘을 아이소메트리로. 디페모피즘 중에 매트릭이 보존되는 거. 이게 그거를 아이소메트리라서요. 아이소메트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퍼렌시빌리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사람들이. 네. 음,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공률이라는 게 외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듯 했지만, 만약에 T1하고 T2를 고정해 놓고, 그럼 이제 내재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률이나 휘어짐의 변화를 모른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뭐 직선일 때랑 뭐 원까지는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만 엄청나게 뭐 패솔로지컬하게 무한히 막 꺾여 있는 뭐 프랙탈처럼 그런 경우에도 정말 그런 게 다 보존이 되고 내재적으로 변화를 못 느끼는지 그런 건 좀 직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렌즈를 잘 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곡률을 얘기하는 거는 레귤러 커브죠. 프랙탈은 레귤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곡률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내재적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비유고요. 개미가 못 느끼느냐 이건 진짜 비유고요. 네. 근데 저희는 내재적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수학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정의를 지금 채택한 게 등거리 사상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반대예요. 네. 진짜로 개미가 못 느끼나?가 아니고, 네. 우리가 내재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네. 진짜로 개미가 못 느끼나? 그건 돼보기 전에 알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돼보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고요. 이제 개미가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그 여기서 사실은 어떤 스토리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 내재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먼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거리 사상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내재적이다랑 그 아이소메트리가 그 연결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면은 그 내재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재적인 등거리 사상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 내재적이라고 한다고. 등거리 사상으로 보존되는 것. 네. 그러니까 등거리 사상이랑 연결이 완전히 등거리 사상 없이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아이소매트리면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면 아이소매트리다. 이 말씀이신 아이, 건가요?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무언가를 내재적인 양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내재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수학적으로 쓸 거예요. 음, 네. 그런데 방금 아이소매트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뭔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거리 말고 또 다른 개념들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곡면에서 시작할 가우스 곡률은 내재적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재적이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그렇게만 쓸 거예요. 등거리 사상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 이게 적어도 미분기하에서의 내재적은 이 말 말고 다른 의미를 뜻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재적이 아닌 걸 외재적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내재적이 아닌데, 네.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법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이라고 하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음. 그 곡선의 곡률이죠. 곡률이죠. 아, 네. 네, 곡선의 곡률은 직선 구간과 단위원을 이렇게 갚는 함수가 등거리 사상인데 곡률이 보존되지 않죠. 직선은 0이었고 원은 곡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곡선의 곡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의 곡률은 내재적이 아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죠. 네. 그 내재적이 무슨 뜻이냐? 수학적으로. 네. 네, 보너스 이거는 이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끝났죠? 노트 원이. 뒤에 뭐가 더 있나? 이게 마지막 장이나, 코멘트가 조금 더 있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노트 2를 붙여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우고 이 녀석들은 락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노트 2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피드백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의도로 요 섹션들을 구성했고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매개 변수화 이거는 일단은 되게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뭐 공률을 그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기준으로 이제 뭐 정의를 했는데 재매개 변수화가 안 되면은 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된다. 그게 그런 이야기고 그 1.3은 사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서 이따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적 가능성. 네, 구적 가능성 얘기 여기 있고, 이게 곡선이 항상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느냐, 유한한 값으로.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이 곡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이거 자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흐름상 등주부등식을 이야기할 때, 어, 저, 네, 구적 가능한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아서 여기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적 가능한 정의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근사를 해서 최대한 근사를 해서 이제 합의 상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녀석이 파이나잇 하면은 이제 구적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2.1은 조금 이제 심화해요. 예,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오셨던 그 이세혁 선생님 질문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이거를 조금 달아놨는데 이 뭐 충분 조건, 반례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나온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근데 이런 걸 들어보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서 제가 붙여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등주부등식. 둘레의 길이 L이 주어졌을 때 평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 A를 차지하는 곡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올려드린 노트에 증명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그냥 아이디어만 조금 얘기하고, 이 등주부등식이 이제, 지금 요 원디멘전을 말고 고차원 디멘전이 4번 섹션이 굉장히 좀 그, 재밌거든요. 네. 이쪽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수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고차원 아이소페리메트릭 문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뭐 회전수와 전역기하, 뭐 평균 곡률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소페리메트릭하고 이 평균 곡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또 곡선이랑 관련된 재밌을 만한 거에 대해서 이제 회전수. 네, 이게 평면 곡선이 클로즈드면 이제 회전한 총각도를 2파이로 나눈 값이 항상 정수다. 이 얘기. 그리고 이제 펜첼의 정리라는 게 또 3차원 닫힌 곡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임의의 공간 패곡선의 총 곡률은 항상 2파이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 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그냥 떡밥처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증명이나 이런 건 당연히, 네, 음,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기야, 곡선의 이제 회전수와 펜첼 정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등주부등식 문제, 이 얘기 조금 더 진행하고, rectifiability, 이것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섹션 1을 보면은 제매개 변수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네, 곡선의 속력을 1로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곡선은 속력을 1로 만들 수 있느냐? 정칙 곡선이라면 항상 된다. 이게 역함수 정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약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치 곡선이 뭐, 그, 뾰족점을 숨기기 위한, 뾰족점이 이제 숨겨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별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매개 변수화가 안 된다. 정치 곡선이 아니면. 재매개 변수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그만큼 이게 또 중요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알파 프라임 t가 0이 아니면 이거 찾을 수 있고요. 역함수. 이거 해보셨나요? 해보니까 잘 되죠? 그냥. 네, 이제. 네. 그렇고 이 1.3은 조금 재밌는 포인트기는 하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정치 곡선을 그 아크렉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타원 곡선이 아주 유명한 문제잖아요. 네. 이 알파 t의 길이를 적분해가지고 역함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단위 속력의, 단위 속력을 갖는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새로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좋을 법해서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조금만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적 가능성 얘기인데, 곡선의 길이가 과연 유한한 값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 질문이 이거죠. 그래서 모든 곡선이 되지는 않아요.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요 L이,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L 정의하는 거? 이게 절대값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R3에서의 거리 얘기하는 거고, R3에서의 노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잘게 잘게 쪼개서 똑바른 직선으로 근사를 했을 때 그게 유한하면 구적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구적 가능하지 않은 예제들, 아까 이제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구적 가능하지 않은 예제들. 충분 조건 하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언제는 무조건 되느냐, 언제는 무조건 이 구적 가능하냐, 이게 이제 C1 또는 립시츠가 걸려 있으면 됩니다. 네, 립시츠 처음 들어보시면은 C1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불충분 조건의 예제로서 이제 홀더 연소 이 예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부등식이 지금 보시면 알파가 1이면 립시츠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제 정의역에서의 거리가 지금 뻥튀기가 덜 된다는 거죠. 네, 스케일링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알파가 이제 1보다 작으면 달성하기가 더 쉬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사실은 해석학 이야기라서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이 예제로는 이런 것들, 이제 프랙탈, 콕스노플레이크나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 안 됩니다. 네, 브라운 운동 안 되고요.
닫힌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길이는 무한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엑서사이즈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넣었고요. 그, 네, 이 사인 커브. 네, 이게 지금 연 근처에서 막 진동하는 커브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홀더 연속이 돼요. 이거 보일 수가 있고요. 홀더 연속을. 네, 홀더 연속이 돼서 연속인데, 연속보다 조금 더 좋은데, 그 길이가 발산합니다. 네, 그래서 홀더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컨디션. 네, 이 내용 어떠셨나요? 구적 가능성? 네, 저는, 그럼, 먼저 아,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홀더, 엑ሰር사이즈에서 이제 홀더 조건을 만족하는데 길이는 발산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홀더 연속은 뭐를 충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길래 이제 저게 정의가 됐냐 조금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홀더가 왜 쓸모 있냐? 네. 네, 홀더가 굉장히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학적으로 음, 넘어가면은,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홀더를 어떤 의미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냐면, 홀더 컨티뉴어스 컨디션을 걸면 반악 스페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이 반악 스페이스는 뭐가요? 들어보셨나요? 뭐가 바나 스페이스가 돼요? 함수 공간. 그러니까 홀더 컨디션, 홀더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모으면 아, 네, 반학 스페이스가 된다. 네네. 네, 저는 그쵸. 그거를 제일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음, 쪽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네. 컴플릿 놈드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스트럭처에 그 놈이 주어져 있고, 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숫자, 길이를 대신하는 숫자죠. 놈이 주어져 있고, 그 놈에 대해서 컴플릿을 만족하는 스페이스가 반악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음, 근데 이 컴플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해석학에서. 네. 아, 가령 이제 컴플릿이 그 해석학에서 뭐 해석학 경험이 조금 있으시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퀀스를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리밋을 찾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수 공간이 컴플릿이 아니면 막 시퀀스를 뭐 납득하게 막 시퀀스를 정의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리밋이 다시 그 안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음, 유리수처럼 예를 들어서. 네. 주님, 일단 컴플리트의 정의를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그 빌드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 네. 우리가 어떤 시퀀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연습 문제를 보면, 물론 장 교수님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2학년 미적분학 문제를 보면은 어떤 수열 AN을 주고 수렴 값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수렴 값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시퀀스 주어진 수열들 사이에 거리를 구해요. AN하고 AM.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작아진다는 걸 보이는 걸 코시 시퀀스라고 하는데 너무 편리한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시 시퀀스면 수렴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값의 존재성을 우리가 알게 돼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데 반화 공간의 정의가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그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 설명, 네. 선생님들께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충분족
그러니까 홀더가 왜 쓸모있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하면은 이게 그 립시츠가 좋거든요. 립시츠를 썼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 사람들이 립시츠는 안 돼요. 어설프게도. 아쉽게도. 네, 말이 왜 이래? 네, 립시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안 되는데 홀더는 됩니다. 이게 좀 미묘해요.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만나면은 친한 척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어, 저, 그, 먼저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약간 홀더 컨티뉴어스에서 알파가 1일 때를 립시츠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립시츠일 때는 저희가 위에서 봤던 아이소메트리 문제와 식이 좀 비슷해진다는 인상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정확히는 부등식이니까 뭔가 알파가 1이고 뭔가 아이소메트리면 이제 저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네, 등호가 되는 녀석들이 C가 1이고 등호가 되는 거가 아이소메트리죠. 그 아이소메트리가 훨씬 스트릭트 하고요. 음, 네. 네, 이제 아이소메트리 비슷한 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 근데 이제 C가 있으니까 사실은 늘어나는 거를 허용할 수도 있는데 C가 이제 1보다 아, 크면은 근데 네네네. 이제 음, 비율상 이제 뭐 막 제곱배로 뻥튀기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늘어났으면 다른 두 점의 거리가 비슷한 비율도 늘어나는 비율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C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립시츠는 되게 중요한,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중요한 그 함수들인데, 뭐, 지금 저희 초점은 아니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는 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립시츠는 안 되는데 홀더는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건가요? 네, 다시 스테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립시츠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모으면, 그, 아까 설명해주신 반화 공간이 안 됩니다. 근데 홀더 컨티뉴어스 펑션들을 모으면 반화 공간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그 해석학 부분을 조금 깊이 보시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유용하게 아주. 네,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홀더 컨티뉴스가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경험상 그 또 이제 해석학을 또 깊이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구적 가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단어들이 뭐 처음 보는 단어다.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제 압박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구분해 드리려고 넣어 놓은 거예요. 네, 구적 가능이 진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수학적인 조건이 있기도 하고 발리도 있기도 하고 그냥 이거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지 다 알아야 된다고 넣은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수학 공부를 계속 하실 거면은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긴 해요. 마지막으로 코멘트.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등주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전적 변분법의 시작 이래놓고 변분법 얘기는 다 삭제했어요. 이 재미나이가. 얘기가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중간에. 예, 이 얘기는 뭐 조금 더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던지 할게요. 일단은 문제의 정의 자체는 저거죠. 그 둘레가 주어졌을 때 평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 A를 차지하는 곡선은 무엇인가? 네.
이거고요. 그 고차원으로 나중에 확장이 되고 이건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고차원으로 확장된 거는. 그때는 이제 그 문제가 살짝 바뀌겠죠. 길이 대신에 뭐 면적, 부피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고차원에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 2차원까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고 이 직관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예, 뭐 직관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 느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의 등주부등식 같은 거는 아직,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3차원은 당연히 됐고요. 더 올라가면.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등주부등식이 그냥, 약간 자연어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길이의 정보가 그 넓이를 제한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3차원으로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길이가 이제 건널비로 바뀌고 넓이가 이제 부피로 바뀌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게 되지 않는 발레를 제가 봤던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널비가 무한한데 이제 아, 어, 건널비가 잠시만요. 근데 뭔가 아무튼 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그런 거 봤던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는 좀 많이 뭔가 모양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제가 데빌스 혼인가 그럴 거예요. 아, 쭉 길게 뻗어가면 나팔. 네. 그게 아닌가? 그게 볼륨이 유한이고 건널비가 무한이던가? 어쨌든 뭐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예제는 이렇게 막혀 있는 서피스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고차원 디멘전이 이제 재밌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가 좀 재밌게 연구가 되냐면 공간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커베처가 있는 공간에서 아이소페리메트릭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등주 B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거. 네. 그런 게 진짜 좀 문제입니다. 네. 실제 연구에 대한 코멘트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이 대칭성과 압력에 대한 인투이션이 네. 잘, 어, 세 번째 포인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갑자기. 무슨 말... 네. 음, 이게 그러니까 곡률이 일정하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조정을 해가지고 품을 수 있는 넓이를 늘리는 약간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서 이제 곡률이 조금 변화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살짝 밀어가지고 이렇게 길이는 거의 안 바꾸면서 그 면적은 더 늘어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최적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려면 컨스턴트여야 된다는 거죠. 원디멘전은 그런데 아, 그렇죠. 원디멘전은 이게 그렇죠. 네. 호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클로즈드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고무호수는 애초에 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럼 이 비유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네. 지금 그림으로 살짝 그려주신 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역시 네. 인간을 따라갈 수 없나 봐요. 네. 그 재미나는 최선을 다했다. 뭐 아무튼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관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커베처가 이제 계속 변하면 뭔가 마이너 최적화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살짝 밀고, 살짝 그 당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에리아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아주 로컬하게 보면 이제 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더 이상 불가능하려면 커베처가 컨스턴트여야 돼요.
커브처럼 컨스턴트면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고 이래가지고 늘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추측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게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증명은 조금 더 길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써놓은 노트에는 적혀 있어요. 네. 네, 그 증명은 사실 도카르모, 그 유명한 클래식 그, 그 교과서에서 따왔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림 정리를 되게 영리하게 잘 써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되게 네. 도움될 것 같아요. 그 프레슬리 책에 나온 증명은 좀 직관을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네네네네. 아마 제가 그래서 이해를 딱,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네, 제가 손노트에 써놨는데, 뭐, 오늘 이제 뭐 하다가 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증명을 뭐 같이 또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직관적으로 곡률이 상수인 곡선은 원밖에 없다는 당연한 말 같은데, 곡률만 알고 있는데 곡선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이 아니니까. 연륜은 없거든요, 아예. 네. 네. 그래서 플레인에 있는 거가 중요한 건가요? 또 이런 이유로? 그쵸. 이게 플레인이 아니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죠. 음, 네. 아, 플레인이 아니면은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뀌어요. 이제 비누방울 문제로 바뀌거든요, 문제가. 네. 그러면 그때, 사실, 네. 그때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찾아야 돼요. 최대는 그렇잖아요. 이게 철사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계속 네. 올라가면 되지. 음, 그래서 최대보다는 최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음, 그때는. 예, 그때는 이제 플라토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되죠. 네. 그,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평면 위에서 곡률이 일정하다고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곡선에 대해서 평면 기준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 평면에서는 곡률이 다죠. 네. 음, 어, 그럼 되게 그러면은 사실 저번 주 거랑 비교하면은 더 강력한 조건이네요. 그냥 곡률과 그 연률이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상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강한 스테이트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아, 강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음, 우리가 플레인이라 걸고 그 등주부등식을 만족하는 커브라면 곡률이 일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인 게 네. 아니라 아직. 네, 네. 그쵸. 네. 그리고 그런 그 추측이 맞다면 원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면 그렇군요. 그냥 호기심인데요. 그러면 2차원에서는 공률만 필요하고 3차원에 연륜이 추가되면 4차원에 또 다른 게 또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쪽이 아마 추가가 될 텐데 그렇게는 어,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음. 네. 근데 단순히 그냥 degree of freedom의 관점에서 세 개가 나오겠죠. 네. 세 방향을 너무, 정해줘야겠죠. 네. 너무 훌륭한 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한 번도 그런 질문 나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네. 자연스러운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네. 지식이 전부가 아니죠, 확실히. 뭘 배웠냐가 전부가 아니긴 합니다,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등호 성립 조건 원일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주부등식의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가 이겁니다. 매끄러운 피스와이즈 패곡선. 조각마다 매끄러운. 번역 봐. 피스와이즈 시원. 조각마다 매끄러운. 네. 어쨌든, 네. 그, 그, 조각마다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등주부등식이 항상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것도 예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사각형은 원보다 그 넓이를 덜 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커브를 매끄러운으로 하면 사각형은 다룰 수가 없게 돼요. 테크니컬하게는. 네. 근데 됩니다. 그 다 조각마다 미끄러운으로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등주 B라는 것 개념도 여기서 나오죠. Q. 네. 아이소페리메트릭 쿼션트. 사실 이게 그 기하학에서 그 공간이 달라지면 달라져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공간을 뭐 어떤 식으로든 다루기 시작하면 이 Q가 달라져요. 네. 이 Q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공간이 휘었냐 안 휘었냐를 얘기하려면 등주비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뭐 실용성은 둘째치고 일단은 네. 등주비가 더 구하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 사실 할 말 없죠. 어쨌든 근데 네, 실용성은 둘째치고 이제 등주비가 그 기하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1이면은 플래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리지디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리지디티. 그러니까 등주비가 몇이면 이 공간은 무엇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스테이트먼트를 리지디티라고 부르거든요. 지오메트리에서. 근데 그런 거는 등주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네. 저 혹시 질문 있는데요. 네. 그, Q가 1이 아니면 얼마나 찌그러져 있냐, 그 공간이 찌그러져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2D라고 하면 2D에서 둘러싸고 있는 곡선이 찌그러져 있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공간인지 뭐 구명 공간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구면이 딱 재밌는 예시죠. 그럼 그 내부에 있는, 아, 네. 구면 내부 어떨 것 면적이, 같아요? 구면이면 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작을까요? 클까요? 구면이면 그 내부 면적이 좀 더 크겠죠? 유클리드보다는. 크다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에리스케어. 근데 구면은 여기서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정의를 잘해야 돼요. 구면은 단순 패곡선이 유한한 리전 두 개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네. 그 큰 거 할 거냐 작은 거 할 거냐. 아, 근데 보통 작은 거 합니다. 네. 네. 네, 보통 작은 거를 등주부등식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네. 유클리드 공간일 때보다는 내부 면적이 클 것 같은데, 클 것 그러면, 같죠?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Q가 좀 더 커져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공간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등주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등주비가 굉장히 기하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으로 최대 얼마까지 그냥 고정된 곡선의 길이로 얼마만큼 이제 넓이를 품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이 달라지면 그것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음, 네, 그 진짜 달라지고요. 그 배동 선생님 직관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파지티브 커베처는 등주비가 더 커지죠. 네. 네거티브면 작아지나요? 네거티브 반대로 아, 작아질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휘어 있어서 약간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오,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데? 네네, 거의 그 네, 약간 그 아, 혼란까지면 충분합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스터디를. 네네네. 근데 아무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튜브에서, 음, 튜브의 안쪽에서.
네, 그 대구 근처에서, 안쪽이 그쵸. 네. 아, 혹시 토로스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토로스 면을 생각하니까 그 도너스, 예, 도너스 안쪽이 아, 네. 가우시안 커버처 음수인 곳이니까.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등주비가 좀 정의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커베처가 이제 변하는 공간일 경우에는 아, 이게 어느 점, 근데 네, 그 등주비 L을 0으로 보내면 극한이 있나요? 보통 그런 게 있나? 아 이게 잘 보시면은 L 어, 제곱이랑 A가 맞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0으로 보내면 같이 그 캔슬이 돼요. 그 속도가 그게, 똑같아서. 근데 이제 나누면은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얻는데, 네네. 어, 이게 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것도 이제 또 재밌는 문제죠. 뭐, 저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데요. 그냥, 네, 네. 그러면 혹시 공간마다 등주비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 등주부등식에서 사파이나 이 부등식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부등식 방향이 달라지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사파이는 달라지죠. 약간 이런, 네, 실제로는 저걸 찾아요. 저거. 음, 저 L제곱 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L제곱 나누기 A가 지금 이제 사파이가 로우 바운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등주비는 얘예요, 얘. 음, 이걸로 인피멈을 찾습니다, 이걸로. 인피만. 이걸로 인피멈을 찾아서 얘로 정의해요. 실제 등주비는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여기에 적지는 음, 않았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 등주비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디멘전이 올라가면은 이거 디멘전이 바뀌죠. 그래서 이게 그 뭐야, 그 볼륨으로 바꾸면은 이제 음, 그 볼륨의 이 파워가 바뀌어요. 파워가 해당되게. 네, 얘는 2구, 얘는 1이, 얘가 2구, 얘가 1인데 얘는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 등주부등식 쪽. 그러면 이 공간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등주비는 유니크하게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어, 좀 달라요. 약간 상황에 어, 따라. 네. 어. 네, 이게 정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등주비 쪽으로 이제 서치를 좀 해보시면 예, 흥미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등주비 쪽으로 서치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목한 경우랑 볼록한 경우가 구분이 안 될 것 같다. 어떤 생각, 오목이랑 볼록은 근데 외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상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오목하다? 그냥 곡면을 생각하면 네. 오목한 곡면이랑 볼록한 곡면이랑 어, 어떻게 보면 거울 대칭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면적이 그냥 그 두 경우 같을 수 있고 또 L 자체도 L 자체는 동일한데 면적도 그냥 방향은 다르지만 그 크기 면적 자체는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면 등주비로 구분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봤어요. 음. 근데 등주부등식 문제는 사실은 내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고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곡선을 가지고 곡면을 고정하고 곡선을 가지고 얼마나 넓이를 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곡면의 자체의 성질이에요. 오목하냐 안 하냐보다. 네, 근데 볼록과 오목은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서 쳐다보느냐에 따라 오목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볼록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면적이나 이런 그 곡면 자체에 대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외재적인 거. 근데 등주부등식은 세팅을 잘 보시면 내재적이에요. 곡면을 고정하면 밖에서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직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노멀 벡터에 해당하는 정보는 외재적인 정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의 그 촌스러운 위대한 정리가 나온 거죠. 그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노멀 벡터를 쓰는데 내재적인 값이 나온다는 걸 보였으니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코멘트를 그렇게 드린 거고, 모르셔도 됩니다. 네. 노멀 벡터가 뭔지는 아시죠? 그 곡면의 노멀 벡터. 곡면의 노멀 벡터.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나요? 곡면의 노멀 벡터? 그러니까 노멀 벡터라는 말을 하는 시점에 당장 그 외재적인 공간에 대한 그게 있고요. 네. 외재적인 그 가정이 분명히 있고요. 네. 아무튼,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노멀 벡터에 해당하는 정보는 외재적인 정보이군요. 그렇죠. 네. 그,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정의했다면 외재적일 거라고 추측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우스 곡률이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정의하잖아요. 쉐이프 아, 네네. 오퍼레이터. 네. 네. 근데 그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의 뜻이 그거잖아요. 아, 외재적인 게 아니다. 아, 네네. 네. 아, 그 의미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네이밍은 조금 그렇지만 대단하긴 하죠. 네. 진짜 그렇다고? 네, 싶은 정리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등주부등식이 만약에 이제 좀 흥미로우시다 그러면은 리만 기하를 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등주부등식 얘기를 진짜 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약간 변분법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변분법. 변분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변분법, 그, 그러니까 수식을 막, 막 생각을 아직은 좀 덜 해봤는데, 저기 아까 그 호스 그 예시에서 저는 호스 대신에 자체적으로 그 뭐죠? 고무줄로 약간 필터링해서 봤기 때문에 음, 근데 고무줄이 있으면 어 고무줄을 살짝 변형을 시켰을 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최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잡아가지고 미분을 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만 있는데요. 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그 등주부등식이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제너럴하게 연구되는 방법론은 이 등주부등식 문제를 일단은 바꿔요. 세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둘레의 길이 L이 주어졌을 때 가장 넓은 면적 A를 찾잖아요. 이거를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면적 또는 이제 우리가 가둘 볼륨을 정해놓고 그 볼륨을 가장 짧은 형태로 품을 수 있는 커브 또는 곡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세팅이 그렇게 돼요.
볼륨이 딱 있고, 이, 이 뭐야, 곡면 모양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뭐지? 변분법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후보예요. 이 V를 담을 수 있는 이 곡면들이 후보예요. 그리고 이 곡면 중에 이제 길이가 가장 작은 녀석을 찾을 거잖아요. 그 면적이 가장 작은 녀석을. 그러면 이 후보들 중에서 면적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죠? 라그랑지안 기억나시죠? 라그랑지안이 아니고 면적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라그랑지안 문제가 됩니다. 곡면을 후보로 주고요. 이게 이 등주부등식의 조건에 해당되는 곡면이라면 이 면적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내부에 가둬져 있는 볼륨이 일정해야 돼요. 그 녀석들만 우리의 후보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곡면들의 모임 위에다가 변분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을 텐데. 아무튼, 네. 일단 좀 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배동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혼자 조금 더, 그러니까 계산 같은 걸 해보고,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뭐 질문을 추가적으로, 네, 하든지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변분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고차원 확장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서피스 텐션 요 얘기하고요.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이제 그 곡선의 곡률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배울 평균 곡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 곡률이 컨스턴트가 아니면 그 곡선에서 일어났던 거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아까 그 설명 있죠? 이렇게 곡률이 변하면은 얘를 곡률을 살짝 에버리징 시키면서 이렇게 컨스턴트로 만들면서 에리아가 늘어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곡률의 곡면 단위에서도 벌어지고요. 그거를 매저하는 이 개념이 평균 곡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곡률이 컨스턴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록볼록 해가지고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컨스턴트 메인 커베처가 필요 조건으로 나옵니다. 변분법에 의해서 필요 조건으로 등장해요. 네.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라그랑지안과 액션 커브 있죠? 이거를 랭스 펑션, 그 다음에 실제 랭스 해가지고 직선 찾는 거 있죠? 이거 에리아로 바꾸면 똑같이 나와요. 네. 에리아로 바꾸면은 딱 평균 곡률 컨스턴트 조건이 딱 나와요. F는 MA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H는 컨스턴트가 F는 MA예요. 평분법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표정이 좀 보이는데, 네. 질문을 주세요. 저거 혹시 H가 서로 수직인 두 주곡률의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 그러면 최대 최소가 아니고 그냥 수직인 거면
최대 최소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주곡률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주곡률이 최대 최소죠. 아, 네네, 네. 그러네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수직인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어, 그거는 그 리니어 알제브라. 네. 아, 네네네. 무지개 정리 나오죠. 아, 무지개장님.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 정리 꼭 저렇게 번역을,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공면 얘기할 때는 이제 진짜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회전수 이야기 뭐 그냥 떡밥이고요. 펜첼도 뭐 회전수는 그냥 직관적이죠. 제가 뭐 설명 더 적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딱히 뭐 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펜첼의 정리도 그냥 3차원이면은 근데 이건 조금 재밌긴 하죠. 3차원이면은 이제 그 곡률의 절대값의 적분이 2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닫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딱 평면에서 이렇게 딱 닫힌 게 최소라는 거죠. 이 탄젠트 벡터가 돌아가는 각도의 총량에. 공간에서 닫으려면 공간에서 뭐 이렇게 닫혔다. 이러려면은 곡률이 더 휘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리가 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흥미 있는 사람이 보면은 재밌는데, 뭐, 뭐야, 이걸 뭐, 멀리 가서 계속 쓰고 막 이럴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매듭이 있으면 4파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뭐, 곡선 관련돼서 뭐, 또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페리멜로 이거 뭐냐, 이렇게 뭐, 이런 선생님들 수요가 있으면 이걸 같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저도 배워야 돼서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자고 하면. 네. 아무튼. 이 노트 2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뭐,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저번에 그 헬릭스 같은 경우에 곡률이 일정한데 그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곡률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토션 이펙트였잖아요. 근데 펜첼 정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패곡선을 만들려면 무조건 곡률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토션 이펙트로 어떻게 곡률을 일정하게 만들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곡률이 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 같아서 좀 신기한 스테이트먼트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예제를 보면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크거나 같다예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네네. 네, 그리고 아직 그 얘기도 없거든요. 그,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이게 같으면 플레인 커브냐, 음, 그 얘기도 없잖아요. 네네. 네, 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럴 때는, 네, 이게 같으면 플레인 커브냐 하면은 말씀하신 게 맞겠죠. 톨전이 0이어야겠죠. 음, 그리고 톨전이 늘어나면 무조건 커지겠죠. 음, 네. 근데 톨전이 0이 아니면은 저게 같을 수 없느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직관적으로 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직관적으로 톨전이 있으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커베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음,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찾아볼까요? 펜첼의 정리에 리지티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왠지 맞을 것 같아.
맞네, 맞네. 맞아요. 아, 토션이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어, 그래서 등식이면 커브가 무조건 플레인 컨벡스 커브다. 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네, 음, 등식이 성립하면 무조건 플레인 커브다. 그러니까 토르전이 있어서 이제 그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그 토르전이 있으면 틀어지잖아요. 네. 그게 발생하면은 무조건 저 총곡률이 그 이파이보다 스트릭트리 커야 됩니다. 음.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헬릭스는 사실 패곡선은 아닌데 아니죠. 그때는 예. 사실 그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는 사실 곡률은 일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토션 때문에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바뀌는 건데 그럴 때는 사실 곡률은 안 바뀌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지금 패곡선에서 적분한다는 말은 안 되지만 적분했을 때 뭔가 일정하게 돼서 뭔가 그 등식이 만족돼야 되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는데 패곡선으로 바꾼 상태면 이제 그런 이펙트가 안 돼서 이제 곡률을 적분했을 때 이 파이가 안 된다는 말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토션이 생겼을 때 곡률이 바뀐 이펙트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말 같아서 배곡선의 경우에는 그게 좀 아, 신기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닫으려면은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곡률이. 네, 닫으려면은 곡률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톨전이 있을 때. 네네 그래서 조금 그게 뭐 왜 달라지는 건지 약간 잘 음, 모르겠는 포인트여서 저한테는 네네네네. 네. 증명을 한번 보시면은 좀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음, 네. 그 직관적이지 않은데 사실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수학적인 게 그렇다고 말해주는 거죠. 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가 이제 진짜 완전 평면에서 그 트랙을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제 차체가 돌아가는 각도를 합치면은 이 파이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트랙이 울퉁불퉁하면 네, 울퉁불퉁하면 차체가 돌아가는 각도의 합이 이 파이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한 게 펜첼의 정리가 말하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낫 그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낫이 저런 트레포일이라고 하죠, 저게. 맞나? 아무튼. 네, 제가 그랬는데요. 네. 아, 저 매듭을 뭔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파라미터라이즈 커브로 만들 수 있으면은 실제로 계산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걸 모르겠어서 네,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미분기야 교과서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커버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서. 트레포일. 아, 네. 네. 이게 화이트보드 나쁘지 않네. 스크린샷 찍어서 바로 갖다 음, 붙여도 딱 들어오네. 네. 식이 있다면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왠지 간단한 식이 없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생각해보면은 그 3차원에 있는 커브로, 그러게요. 네. 네, 그, AI랑 한번 이제 대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 있습니다. 오, 매스 오버플로우에 누군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림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토러스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음, 이퀘이션이 이거 같은데요. 아, 저거 매스메티카로 그린 그림 같은데.
되게 나이스하군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식이. 음. 근데 이 뱀같이 생긴 거는 마음에 안 드네요. 위상수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할 텐데,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 T4의 노멀 벡터라는 표기에서 n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 곡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이건가요? 노멀 벡터 맞습니다. 음, 네. 음. 아, 새입 매듭. 이거는 뭐, 페인 매듭. 번역도 나쁘지 않네. 새입 매듭. 뭐제 취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 그러려니 합니다. 식이 있네요. 네. 문제를 만들어서 드릴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 2는 여기까지인데요. 뭐, 여기서 종료해도 되고, 아니면 뭐 더 보고 싶으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되고요. 아, 저는 1시간 반에 끝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문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저 2시간을 이제 하드 스탑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1시간 반이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코멘트,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짚어주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끄기 전에 제 스터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노트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괜찮나요? 아니면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렉처는 진짜 안 할 거거든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렉처는 진짜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체계가 좀 잡혀 있는 순서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타협점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디스커션을 노트를 가지고 렉처 노트를 가지고 해보자. 이거 말고 제가 이거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재밌을 만한 스토리만 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건데 그거 대신에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손노트. 손노트는 진짜 미분기아 텍스트북을 따라간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디스커션을 하자.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이거는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어쨌든 뭔가 렉처 하실 때 필요하신 거죠? 학교에서. 아, 아닌가요? 그거는 있는 겁니다. 제가 아, 했던 원래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당연히 저는 그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게 재미가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려고 제가 이제 나름의 좀 떡밥이 끼워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는 건데 근데 이제 렉처했던 렉처 노트는 어쩔 수 없이 툴을 가르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네. 지금처럼 렉처 노트는 있는 거니까 그거를 몸체로 하면서 거기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삽입하는 거는 훨씬 쉽잖아요. 쉬울 것 같은데요. 음, 누구든지 어떠실까요?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여튼 생각을 저는 해서 아무튼 새로 네.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는 지금은 처음이라서 괜찮을지 몰라도 글쎄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제가 아예 그냥 이걸로 디스커션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러면 좀 낫나? 라고 선생님들께 제안을 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 제가 이거 수업을 했던 겁니다, 이거. 학부생들 미분기가 가르쳤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는 의견을 주시죠. 음, 저는 초심자로서 처음에 렉처 노트로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강이 마무리가 됐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좀 스토리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원하시면 그것도 같이 보면 네,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초심자로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렉처는 안 할 겁니다. 아, 네네. 네. 이거 펼쳐놓고 근데, 이거 음, 그대로 설명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네네. 네. 보통 얼마나 일찍 올려주세요? 저는 미리 못 보긴 했어요. 아, 그, 아직 루틴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일찍 만약에, 올려주시면 뭐 네, 만약에 이제 이 노트로 간다. 그러면 오래 걸릴 이유가 음, 없죠. 네. 그쵸. 이미 있을 거니까. 네. 오래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냥 뭐 다음 날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고요. 네, 노트가 그래도 그 읽을만 그 손글씨는 알아보실만 하시죠? 네, 아무튼 근데 뭐야 저 다른 분들 후기도 들었지만 뭐 렉처 노트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설명이 없어서 그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후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채워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제가. 네. 그 안 넘어가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여기서 여기가 왜 나왔냐, 그 맥락이 뭐냐,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어떡하지? 음, 음, 뭔가 좋은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 노트를 가잖아요? 그럼 진짜 저 엄청 무책임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준비해 오지 않을 거고요. 네. 그냥 이거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만 할 거고요. 네. 뭐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죠. 네. 교수님 네. 또, 네. 아무튼, 네, 제가 표현할 방법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 렉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을 머릿속에서 다 떠오를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노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바꿔보죠. 네. 좀 누가 발표해 주세요. 이 노트를 할 거면 발표해 주세요. 제가 안 할게요. 그 발표하는데 막 완벽하게 스토리를 준비해서 발표해달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읽은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는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네. 음, 네. 음,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할 것 같아요. 음. 네. 저희 지금 매주 한 번씩 해요? 2주에 한 번씩 해요? 매주 하죠?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네. 아, 네네네. 뭐, 음, 얼마든지 당연히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팅 다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황재영 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밌다고 하신 분들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면 이제, 아, 뭐, 저 정도로 무책임하면은 이제 진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황재영 님이 에... 누구시지? 안 보이는 얼굴이 누구시냐?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 난 여전히 진짜요? 얼굴이 야. 황재영님 나는 얼굴이 안 보여. 네. 뭐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예 그냥 그렇게 할까요? 제가 노트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읽었는지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다 이해해 와서 완벽하게 강의해달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읽어오고 내가 뭘 좀 봤고 무슨 예제가 적혀 있어서 해봤는데 좀 뭐야 뭐 잘 납득이 안 된다. 여기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 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이거 노테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네, 그냥 아, 솔직담백 트루 스토리. 교수님, 네. 제 생각엔 근데 황재영님의 지금 백그라운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대충 분량을 미니멈, 맥시멈 뭔가 바운더리를 주셔야지 될 것 음. 같아요. 아, 네. 좋은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또 하고 가면 되겠다. 네. 아, 그러면 그, 네. 일단은 렉처노트를 보고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설명을 하되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네. 아무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한번 다음 시간 처음에 설명하는 식으로 해보면 그 적절하게 바운더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면 제 이해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설명보다는 어떠셨는지, 그냥. 네. 이게 다른 사람이 렉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가 아니라 아, 그거 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네.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사람 돌아가면 렉처를 하자 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다 이렇게 동등한 입장인데 이제 누군가가 사회자는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장현출 교수님한테 맡기면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책임하게 굴 수는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책임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발표가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어본 감상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렉처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 돼요. 네, 이 노테이션은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노테이션 왜 이렇게 정의 이름 왜 이래 이거?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납득이 안 되는 거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네, 그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의 목소리거든요. 내가 진짜 납득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 티가 납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이런 입장에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적으로 모르겠어요 하는 거랑 생각해보고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답답해하는 거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묻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방식으로 간다면, 네, 왠지 좀 그렇게 가는 느낌이죠. 네, 렉처노트 읽어서 한 사람이 사회자가 돼서 네, 본인의 감상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시작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네. 그리고 당연히 렉처 노트니까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할 부분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본인이 찾아볼 만큼 찾아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진짜 답답함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 읽어보고 여기 적혀 있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떠먹여 주세요. 이러면 티 나요. 네,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렉처 노트로 먼저 읽어보고 살펴보되 그냥 뭐 다음에 질문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온 다음에 그래도 안 풀리는 궁금증이나 의문을 나눠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무성의하게 답할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지면. 네, 네, 안 느껴지면은, 아,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아, 있거든요. 아, 네. 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그럴 수도 그래도, 있어요. 황재영 근데, 선생님이 너무 쉽고 너무 내추럴 네. 너무 트리비얼해서 할 얘기가 없다. 아, 네, 그러면은 뭐 그날 스터디 뭐 20분 만에 네, 끝. 종료하고 끝내면 10분 됩니다. 만에 네. 끝나는 거야. 네, 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매주 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왜냐, 하시죠. 아니, 왜냐면 저는 만약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어떤 부분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선생님도 그 부분에서 또 따로
또 궁금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토의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사회자가 있는 네. 것뿐이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사회자의 질문만 답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읽어오신 사회자분이 뭔가 맥이 빠지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예, 뭐, 아, 네, 다 아시는군요. 오케이,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끝낼 겁니다, 아마. 네. 음,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스터디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네. 뭐,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온 생각이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근데 교수님, 제가, 렉처 노트가 지금 저희 곡선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곡선 얘기가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 곡선은 이게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네. 아,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우리 황재원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통 곡선에서 국면으로 넘어갈 때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난이도를 뭔가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강의는 아닙니다. 네. 저는 만약에 강의가, 선생님 스터디의 수요가 강의가 주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최현직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딴 사람 맡기세요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진짜 그거는 안 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굳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그러면은 진짜로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하는 식으로 한번 한두 번 해볼까요? 네, 한두 번 뭐 해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조정을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가 설인가요? 다 다음 주가 설인가요? 설은 쉬어야 되잖아요. 저 물음표. 네, 설은 쉬어야 어, 되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 설은 아니에요. 음, 설은 사실 화요일일 거예요. 맞나요? 아, 저도 잘, 뭐, 선생님들, 이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많으신데, 뭐, 설 연휴 알바야? 이러면은 뭐 하면 되고요. 네. 제 생각에 황재영 선생님만 괜찮으시면 아, 15일 해도? 오전에 이동 중인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잘 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음, 설 연휴는 월화수이긴 합니다. 강성호 선생님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럼 바로 진행할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는 렉처 노트는 다음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 렉처 노트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렉처 노트를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아,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어, 커브를 한번 더 그리고, 보자. 네. 네. 아니면 뭐 투표나 이렇게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음, 저도 사실은 커브를 한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선생님들 의견은 어떤가요? 근데 커브는 봤던 거니까 이거 분량은 네 잡이 없게 끝까지 다 보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열 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10장. 너무 많나요? 아, 너무 많으면 또 그렇고. 네.
네. 근데 아마 앞에 한 세네 장 정도는 그냥 거품이라. 네. 다커브를 다시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론. 네. 커브를 다시 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커브가 이제 조금 지루하다 하시면은 그냥 다음 주에 한번 스킵하셔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네. 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커브를 황재영 선생님께서 한번 사회를 맡아주시고, 괜찮나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렇게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브로. 해서 다음 주에 그럼 같은 시간에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레코딩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